자, 오늘 시간은 그 1차 부등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정확하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리들을 좀 해보자 이거야. 자, 우선은 1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X가 B보다 크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AX가 B보다 클 때는 X 앞에 개수가 지금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자가 A가 양수냐, A가 혹은 음수냐, 또는 A가 0이냐, 이 세 가지로 먼저 나누어서 본다 이거야. A가 양수면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그냥 바뀌지 않고, A가 음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 정도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야. A가 0일 때는 그 오른쪽에 있는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x가 8보다 크다. 그러면 2로 나눌 때 2가 양수이기 때문에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x가 뭐 8보다 작다. 이러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때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x의 개수가 0이면 이 식을 잘 봐. 이 식을 0이 8보다 작은 건 당연하고 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식을 해가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이런 얘기지. 모든 실수. 근데 반대로 x의 개수는 0인데 얘가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8이잖아. 0이 8보다 크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지?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일 때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의 상황, 부등호의 방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해가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자,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 ax 더하기 4a가 크다. a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는 당연히 왼쪽으로 넘겨서 묶어줄 거고 나머지 항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이 식 전체를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얘를 인수분해해서 먼저 써놨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써놨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는 a 빼기 3이 양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a 빼기 3이 양수라는 것은 그냥 나누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나누면 돼. 그러면 a 빼기 3이 약분이 되면서 답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근데 a 빼기 3이 만약에 0보다 작다, a가 3보다 작다라면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약분이 가능한 상태라면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되지. 근데 만약에 a 빼기 3이 0일 때 봐봐. a 빼기 3이 0이라는 건 a가 3이라는 거잖아. a에다가 3을 대입해서 저 부등식 전체를 한번 읽어본다 이거야. 그러면 0,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인데 0이 0보다 큰 건 아니지만 같잖아. 등호가 있잖아 여기에. 0이 0과 같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모든 실수,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1차 부등식은 뭐냐면
x의 개수 있지? x의 개수. x의 개수가 특별히 어떤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 있지? x 개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혹은 0인지 이러한 경우를 나누어서 풀자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런 거야. a-bx 2a 빼기 b가 양수다. 그러면 먼저 이걸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a 빼기 bx는 놔두고 나머지 항들을 반대쪽으로 이항시켰는데 a-b로 우리가 나눌 거잖아. 그지? 나눌 건데 그걸 나눠서 풀었던 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답을 구했더니 이런 모양이 된대. 문제에서. 해가 이렇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어떤 얘기야? a-b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 빼기 b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지. 그지? 음수였다는 얘기야. x 개수가 음수니까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었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얼마라고 한다? 1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왜냐면 해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이었대. 그러면 분모 분자가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a 빼기 b와 같을 거고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를 했더니 3a가 2b야. 그러면 여기서 b를 2분의 3a다 라고 그냥 일단 정리를 좀 해놓자. 자, b가 2분의 3a라는 거 알아, 그지? 그러면 이 식을 여기 주어진 문제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봐. b 자리에다가 2분의 3a를 넣어. 그러면 4ax 맞지? 이 b가 3a니까. 그 다음에 7a 빼기 2b에다가 3a를 넣어서 일단 정리. 그래 놓고 나서 x는 놔두고 나머지 항들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까지 했어. 근데 4a로 나눌 건데, 그잖아? 4a로 나눌 건데 4a가 양수냐 음수냐가 필요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b가 2분의 3a였으니까 요 b를 2분의 3에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서 봐라. a 빼기 2분의 3a가 0보다 작았는데 이 식 전체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작대. 그 말은 a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a는 양수라는 거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4a도 양수겠다. 그러면 4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보자라는 거야. 1차 부등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러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는데 연립 1차 부등식은 그냥 부등식을 2개 혹은 3개 2개 내지는 3개 이상을 풀겠다는 거야. 여기 밑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거지. 부등식을 각각을 풀고 수직선상에다 표현해 보면서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야. 아주 간단한 얘기라고. 아주 간단한 얘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식에서 보면 요 첫 번째 식 x는 이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숫자는 넘겨서 3x 그리고 넘어가니까 6이잖아. 그러면 3으로 나눌 때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을 테니까 x가 2보다 작다. 하나 풀었잖아. 두 번째 거 역시나 두 번째 거 한번 보면 3x를 왼쪽으로 그냥 넘길까? 3을 넘기면 2가 돼. 근데 x 앞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로 나누면서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하나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둘의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는 2보다 작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쪽 범위니까 공통인 부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얘를 우리가 답으로 한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뭐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해라. 당연히 x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2였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내용이고,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부등식을 2개 또는 3개씩을 풀어서 공통인 부분을 찾자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렇게 2개를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2개. 자, 왼쪽으로 먼저 넘겨보자. 마이너스 x, 그리고 3이 넘어가면 4가 됐어. x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라고? 마이너스를 나누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지? 이번에는 이렇게 2개를 잡아서 풀어봐. 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상수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이야. 자,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답이 하나 나왔겠지. 이거를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직선상에다가 마이너스 4 이상 이거랑 4 이하 이렇게 표시해주면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답을 쓸 때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립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보자고.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을 봤더니 밖에 0.4가 있어. 0.4 불편하지. 전체에다 10을 곱해버려 그냥. 자, 10을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서 한쪽으로 넘겨버리자. 그러면 마이너스 6x가 생기고, 여기는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가 됐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하나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하나. 두 번째 주어진 식을 한번 풀어볼 때는 x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빼기 x가 되고, 오른쪽으로 a가 넘어가서 1-a가 됐는데, 마이너스로 나눠버려야 되니까 부등호가 바뀌면서 뒤에 있는 것들의 부호가 바뀌겠지. 자,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러면 정수 x가 2개가 있대. 이 공통 부분에는 정수 x가 2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4보다 작은 거고 하나는 a-1보다 큰 거라고 되어 있고, 혹시라도 어딘가에 등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냐면 2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개. 그러면 저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얼마랑 얼마가 있는 거야? 2하고 3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안에 1이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1은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a-l은 일단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a-l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등호가 없는 부분을 잘 봐야 돼. a-이 1까지 갈 거냐 2까지 갈 거냐를 잘 선택해 보면 a-이 2가 되면 2에 구멍이 나 있다고. 그러면 2가 포함이 안 돼. 그럼 정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a-l은 1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해서 2부터 3 사이에 a의 범위가 존재한다라고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라고. 자, 이와 같은 문제,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지, 그지? 약간 까다로운 문제. 아마 대부분의 학교 시험 문제는 이 형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자, 1차 부등식과 1차 함수의 관계를 파악하자 이렇게 돼 있어, 제목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등식들은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 함수거든, 함수. 1차 함수를 부등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자, 1차 함수 y가 ax 더하기 b라는 어떤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x축의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있지, 그지? x축 위에 있는 부분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 x축 위쪽과 x축 아래쪽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
이 x절편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x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보면 그래프가 위에 있고 왼쪽을 보면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 다시 말해서 이 x절편이라는 건 이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선.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위에 있고 왼쪽은 아래에 있다고. 이게 부등식의 기준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x 플러스 b가 양수라는 말은 요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 ax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것은 이 아래쪽을 얘기한다고. 이 직선과 부등식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자 쉬운 얘기로 y는 2x-1이라는 어떤 1차 함수가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면 2x-1이 어떻게 생겼어? 이런 형태의 직선이겠지. 그리고 x절편은 역시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이 점선이 전부 다 2분의 1이다 알았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x-1이 양수인 x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에서 x축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이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큰 쪽을 얘기하는 거라고. 반대로 만약에 2x-1이 0보다 작다를 찾아라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얘가 이거거든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2분의 1의 왼쪽에 있잖아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왼쪽. 그래서 왼쪽에 있다는 말이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1차 함수와 1차 부등식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해한다면 이 정도 내용까지는 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는 그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실수 전체가 범위가 되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인데 1차 함수가 이건 다 1차 함수와 1차 부등식의 관계잖아. 1차 함수가 어떻게 하면 항상 성립하냐? 방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 봤잖아. 어떤 직선이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양수만 되는 경우가 따로 있고 음수만 되는 경우가 따로 있었단 말이지. 그렇잖아. 근데 어떤 부등식이 항상 양수다? 무조건 양수다? 혹은 무조건 음수다? 그 말은 직선 전체가 x축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원래 없잖아. 그지? 원래 없다고. 이런 그래프는 없어. 항상 양수가 되는 그래프 또는 항상 음수가 되는 그래프는 직선에서 없다고 원래. 그러면 ax 더하기 b가 양수가 되기 위한 그래프의 모양은 어때야 되냐?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가 ax 플러스 b가 항상 양수인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기울기가 a잖아. 기울기가 0이어야 되고 b는 y절편에 해당되는데 y절편이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아두자는 거야. 이거를 무슨 뭐 달달달달 외운다, 공식처럼 외운다가 아니라 직선의 모양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지. 또는 x축이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요 밑에 있어. 이 밑에. 이 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울기는 0인데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경우 그래야만 ax 더하기 b가 항상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 부등식을 나타내고 있는 직선이라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대각선으로 서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있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마지막 예제로 여길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해야만 한대. 그치? 그러면 이번에 어떨 거냐? x-2라는 어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x-2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a-x 더하기 b가 얘도 어떤 1차 함수 직선이잖아. 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x-2보다 항상 크다? 그 말은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이거든. 다시 한번 y는 x-2와 y는 a-x 더하기 b의 관계가 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크다라는 말은 위에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냐? 요렇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렇게 a-1x 더하기 b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 어떤 얘기야 이게?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는 거지. a-1이 x 계수가 기울기인데 x 계수가 1,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는 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y절편 b가 이것의 y절편 -2보다 위에 있어야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자,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들이 사실상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자. 명심.